랭킹쇼! 오,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구입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국내장은 미국장 대비 약간 좀 약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나름대로 최근의 흐름 보게 되면 견조하고 양지수 모두 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장의 특징을 보면 뭐 알고 계시죠? 맞아요. 정말 순환배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아유. 2차전지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네. 여기저기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거기서 소외되신 분들이라면 정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고 이제 네.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다리면 다시 오는 건지 네. 그런 와중에서 고민도 하지만 또 갖고 계신 종목을 우선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야 이 다음 전략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고민 해결해 드려요. 자, 그런 전략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고요. 랭킹쇼 오늘도 재밌는 랭킹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함께 이야기 나눠 가시면서 종목 진단의 기회도 싹쓸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랭킹을 정할 때 저희 이제 금융 관련된 거 좀 많이 좀 찾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저희 담당 PD는 뜬금없는 거 좀 부탁한다. 재미없는 거, 재밌는 거. 완전 엉뚱한 거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네. 랭킹을 이번에 또 골라봤는데 한번 오늘의 랭킹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저 음식 같은데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4월 14일. 네, 소위 또 우리가 블랙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뭐 별데이가 지금 다 생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짜장면 먹는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끼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서로를 좀 위로해주는 그런 진짜 폐색이 깊은 아주 안 좋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 약간 우울해지는군요. 예.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뜬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짜장면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짜장면 하면 또 면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 즉석면주를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나라에 가장 많은 그런 면들이 나가고 있는지 네. 이 면이 얼마나 많냐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면의 세계는 이야. 심오하다, 길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면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지금 뭐 너무 큰 나라들이 많아요. 와. 일본, 미국,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까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단하네요. 예, 여기에서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정해 주시면 되는 네. 거고 여러분은 이제 채팅창에다 저기 순위 올려 주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라면도 있고 네. 또 불닭볶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다 통칭해서 즉석면요 1등 국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 하나가 뜰 텐데 그 투표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위 딱 그렇죠.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와 함께 5가지 지금 있잖아요. 5위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쭤보는 동안에 네. 답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종목 진단 실제로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아직까지 주세요. 저희가 개편 이후로 이렇게 네. 편파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부에서 본 얘기가 안 내려온 거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걸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편파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와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네.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웅님도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오늘 또 출몰을 해주셨습니다. 예. 엔터주 키스트에 대해서 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께서 1위는 중국일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워낙 또 면 소비도 많이 하고 바로 맞아요.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네. 중국 1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외의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사실은 저는 네덜란드 좀 의외거든요. 전 네덜란드 하면은 그 극광 장비 반도체 이제 ASML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네덜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준호님께서 애니 없으면 어때요? 싱글인데 감지덕지할 듯. 그래요. 그래 혼자일 때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조심히 넘어가죠. 그렇죠. 예. 예, 자, 밀당이 범고님께서 좀 또 필요하고요. 예. NK 플러스 얘기해 주시면서 계좌가 플러스라고 남겨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종목 진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진단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진단 이렇게 없을 때 올려주시면 확률이 아주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꼭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사시기 전에 종목 네. 사시기 전에 저희가 매수해도 괜찮나요?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올려주셔서 저희가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전반부를 빛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이 들어와 있어요. 지연 해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자, B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자, BH 매수 가격을 먼저 좀 볼게요. 22,300원에 10%.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네요. 약간, 예. 예, 23,450원 현재 주가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중장기로 부탁드립니다. 길게 면처럼 면처럼. 끌고 가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과연 괜찮은 전략, 괜찮은 종목일지를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BH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중국, 라멘 그 수출이, 중국이 가장 많죠. 그 다음 미국이고, 일본, 그 다음 거기 보니까 필리핀, 네덜란드, 그런 순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냥,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이게 BH라는 종목을 이분께서 지금 22,300원에 10%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목표가하고 중장기, 이 종목 중장기 좋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사실은 이제 BH는 지금 자리 매수를 해서 충분히 원하는 수익은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저는 왔다고 봐요. 자, 제가 이 종목의 BH에 제가 먼저 실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실적을 들어가시면 이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영업이익을 잘 보시고, 이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지금 보세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거의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1313억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8천억이에요. 이 종목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고, 그 다음은 여기에 재무구조 보시면 방금 제가 그 손익계산서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게 그 BS를 보면 BS도 뭐 크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 현금흐름표 보면 현금흐름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기업에 대한 앞으로 실적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주가만 제대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좀 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의 고수가 별것 아닙니다. 주식의 고수라고 하는 것은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고수예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그게 고수입니다. BH는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잖아요. 이기가 바로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께서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5% 정도만 추가로 더 사세요. 5% 정도를 추가로 더 매수하셔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하면 가져가 보시냐면, 제가 짧게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2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매수해도 뭐 2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자리 바로 그냥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한 언제까지 가져가 보시냐면 한 6월 말 정도까지. 제가 지금 2분기가 끝나는 시점 있잖아요. 6월 말 정도까지 가져가신다면 29,000원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자리 현재가에서 5%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BH 살펴드렸는데요. 와, 괜찮네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그 뒤로 지금 23,000원 부근인데 29,000원 이 정도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끌고 가보시면서 수익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연해피님의 BH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종목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슬슬 우리 시청자분들이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쵸. 이 여러분이 그 랭킹을 더 정확하게 또 맞춰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럼요. 예. 자, 지금 전별력. 채팅창 투표는 1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위 바로 그 나라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5위 먼저 함께 맞춰가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중에서 우리나라면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순입니다. 여기 5위에 랭크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요거 네. 한 일본? 제 생각에는 필리핀이나 네덜란드 요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미국, 중국 인구도 너무 많고 바로 네.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멘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네. 먹는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라면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본 라면도 저는 맛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까? 요거 약간 이런 일리가 생각도 있네요. 있어요. 예, 예. 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또 올려주시네요 또. 예. 5위 미국, 5위 네덜란드 의견들이 어.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까지도 역시 필리핀에 대한 의견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기준이 없다. 중구난방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얘기를 올려주시는 동안 예.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김건우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 찾아보니까 최근에 대한광통신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네. 직접적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가 상황을 보니까 오늘 오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많이는 안 오르고 지금 600원에 사셨는데 현재 2,200원. 그러니까 최근에 길게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쭉 이렇게 횡보를 타고 있을 때 정도의 가격대선 요 정도에서 머물러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더 내려왔고 지금 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비중은 별로 부담 없네요. 예, 이게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사신 가격보다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현재 상태인데요. 뭐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는 건지 전략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런 종목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참 불운이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장이 지수는 크게 지금 뭐 오른 것은 없어도 종목별로 보면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 대한강통신 같은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의 패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시장의 패션을 빨리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 패션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겨울에 입는 옷이 있고요. 예, 겨울에 입는 옷이 있고 여름에 입는 옷이 있고 봄에 입는 옷이 있고요. 가을에 입는 옷이 있어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잠바를 입고 다닌다든지 외투를 입고 다닌다 그런 계기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예, 우리가 강섬유 케이블 제조기업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흑자로 돌아서긴 했으나 이 기업은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4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영업으로 이 기업은 영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지금 보시면 이게 현금 흐름표예요. 제가 이걸 매일 보여드리죠. 이게 현금 흐름표예요. 제가 보통요, 제가 이게 BS나 제가 피해를 안 보더라도 있잖아요. 이거 안 보더라도 이거 현금 흐름 하나 딱 보면요 답이 나와요. 맨 윗칸에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보세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33억 마이너스, 123억 마이너스, 98억 마이너스, 318억 마이너스.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되죠. 이런 종목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네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이 지금
그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년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종목을 매수한다? 예,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제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에 업종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재무 안정성도 떨어지고 특히나 현금 흐름표가 엉망이라는 거죠. 요거는요,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면 뭐 33%의 되돌림이 나온다든지 무슨 뭐 50%의 되돌림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냐면요. 2,5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500원 정도 오면요. 전략 매도하세요.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지금 이 좋은 시장이 이 지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이 구간에서 이런 주식을 들고 앉아 있으면 속 탄 거죠. 이거는요. 지금 비중이 좀 적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한 2,400원, 2,500원 정도 오니까요. 그 정도 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김건우님의 종목 대한광통신. 아쉬운 게 좀 많죠. 네. 좀 시장의 트렌디함에서도 살짝 멀어져 있고, 그리고 재무 상황도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이용해 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시장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한번 염두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뭐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자, 오늘의 랭킹쇼. 일단, 우리나라면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5개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5위에 랭크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위 뭘까요? 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일본. 네덜란드네요. 네덜란드. 역시 유럽을 뚫기가 힘드네요. 아니, 그런데 약 네. 3,400만 달러. 네. 와, 연간 49%가 늘었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렇게 수출이 좀 느네요. 아니 네덜란드에 무슨 그 K 콘텐츠, K 컬처에 열풍이 불었나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와, 네. 네덜란드가 5위에 랭크됐는데 저 성장의 속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에 랭크된 나라 네덜란드였고요. 나머지 4개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4위에 랭크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고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분께 저희가 종목 진단의 기회 좀 많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유창호 앵커 말대로 문화라는 게 네. 미리 먼저 나가서 마음을 이미 열어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게 딱 후속적으로 이렇게 네. 좋은 이득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우리 아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일단 키스트거든요. 네. 이 엔터 관련돼서 사실 어제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건 지금 8,770원이죠. 센데요? 매수 가격이 15,890원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네요. 다행히 뭐 비중이 많지는 않고 5% 네. 갖고 계셔요.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 괜찮을지, 추가 매수에서 평균 단가를 12,000원대로 낮추면 수익 볼 수 있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금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지, 평균 단가 12,000원 정도까지 맞춰놓으면 이거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그 방향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SM이라든지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SM 같은 종목군들 이게 지금 SM이잖아요, 그죠? SM이나 이게 SM. 그 다음은 JYP 엔터. 그 다음은 YG 엔터. 그 다음 하이버. 다 좋잖아요. 근데 하이버나 지금 이렇게 YG 엔터나 JYP 엔터가 상당히 매력적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그 매매를 하실 때 같은 업종 내에서 좀 강한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합 엔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 가장 약한 게 SM하고 키스트잖아요. 보세요. 이거하고 이건 키스트고
이런 이게 JYP엔트 보세요. 사상 신고가 나오잖아요. YG엔트도 보세요. 주가 사상 거기가 지금 신고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BTS 보시면 이게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것도 좀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나와 있는 키스트는 종합 엔트 관련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 좀 약하다. 제가 이게 좀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을 제가 몇 명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모범 택시에서 나오는 김희성 씨라고 하는 분 있죠. 모범 택시 나오니까 가장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재훈이하고 같이 나오는 나이 드신 분 김희성 씨. 그분이 이게 키스트 소속 아니에요? 제가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이제 그 번지수는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지수를 못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제가 가져가신다면 이분께서 15,890원에 샀으면 이분께서는 도대체 언제 사신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2021년도에 사셨네요. 이게가 지금 주가가 15,000원 간 적이 없는데 여기서 사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2021년도에 사셨네요. 요거는 가지고요. 가지고 한 번 더 앞전 고점이 있죠. 요까지 한 번 더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엔터 쪽이 좋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미 한 2년을 기다리는데 또 몇 개월 기다릴 수 없겠습니까? 2년을 기다리는데 몇 개월 더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여름 정도, 한 7, 8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이 8,770원이니까 추가 매수를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요, 얼마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자리가 120일 이평선에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120일 이평선이에요. 이게 120일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싸게 잡으려면 8,7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더 추가하세요. 추가하셔가지고 얼마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되냐면 한 12,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죠? 안 그러면은 한 10% 정도 더 추가하세요. 10% 추가하면 얼마 정도? 한 11,000원 가져가면은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추가하면 12,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10% 추가하면은 얼마까지? 11,000원까지 가져가면 거기가 손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방향은 같은 방향이에요. 좀 괜찮아요. 정확한 번지수가 만약에 100번지인데 한 89번지로 찾아간 거예요. 이게 좀 지나면 저는 제대로 찾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 8,700원 정도에서 5%나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케이스트 살펴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 타이밍도 딱 잡아드렸고요. 좀 끌고 가시면서 꼭 수익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웅님의 케이스트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5위까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5위는 이제 유럽의 또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 이쪽에서 지금 점점 수출, 네. 국내에서의 수출이 늘고 있는 좋은 상황들을 좀 봤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4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프라트님과 SH 조님이 보니까 네. 1위 중국 예상, 4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위를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전문가님도 네. 아까 전에 다 순위를 미리 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거 이제 전문가님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벙벙님께서 인기보다는 인구수가 중요하구나. SH 조님, 4위 필리핀이다. 이렇게 또 의견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필리핀도 입맛이 잘 맞죠, 우리나라랑.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종목들이 맥쿼리 인프라, 네. 그리고 졸파고님의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정화님께서 올려주신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 네. 일봉으로 쭉 봤는데 비쌀 때 사셨네요. 9,46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제 그 이후로 약간 좀 밀리게 되면서 최근에 8,000원대 중후반에서 횡보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0.3%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15% 비중을 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재물에 대한 분석까지 좀 하셨어요. 재무제표는 좋은데 아하.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왜요? 자, 의심이 되시나 봐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재무제표가 확실하게 잘 파악이 된 건지 우리 또 금산 전문가의 또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좀 잘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업이 우리가 미용 기구 의료기업체예요. 우리가 지금 미용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 기기 쪽인데 상당히 아마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하고 조금 다른 의료 장비 쪽이에요. 또 의료 소모품 쪽이라고요. 이 종목은 실적은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에 지금 여러분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석적인 투자입니다. 주식에 정석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2019년도에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27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110억. 그 다음에 236억. 그 다음에 340억. 그러면 매년 성장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성장률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50%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기업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찾기가 어려운 기업이에요. 연평균 50% 정도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온다? 이런 종목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매출액도 보시니까 368억, 478억, 813억, 1166억. 그럼 올해 예상이 되겠네요. 올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00억이 넘어가겠네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은 시장의 컨센서스 볼까요? 시장의 컨센서스 보시면 2024년도에도 영업이익이 30%가 증가하고, 그죠? 내년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게 재무상태표 볼까요? 재무상태표 보니까 여러분들 단기 차익금이 얼마입니까? 불과 33억밖에 없잖아요. 뭐 거기가 무차익 경영한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죠. 1년에 영업이익이 약 한 300억 이상 넘어가는 기업의 단기 차익금이 33억이면 이건 돈도 아닌 거죠. 단기 차익금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업으로 보시면은 현금이 영업활동 현금은 다 플러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면 뭐 얼마나 수익이 나요. 이분께 지금 보니까 15%를 가지고 9,460원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데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에요. 5%더 추가하세요. 오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지금도 제이시스 메디칼도 오늘 보니까 이 종목도 120일 이평선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네. 그죠? 이게서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서. 그죠? 이게 지금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요 자리가 지금 자리가요.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15% 가지고 계시니까 5% 더 추가하세요. 추가해가지고 이 종목을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다시 한번 더 사상 신고가가 나올 때까지.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1,400원이네. 그죠? 이게 1,400원이잖아요. 요 1,400원 정도.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최종 매도 목표가는 1,400원. 제가 왜 사상 신고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냐면 주식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식은 사기치지 않는다 그랬죠. 주식은 실적대로 가는 겁니다. 실적이 내년에 더 좋아지면 주가는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실적 좋은 놈 잡아가지고 기다리면 그게 답이 되는 그게 정답이니까요. 1,400원 이상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이시스 메디컬과 관련해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수익 내고 나오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전반부 종목 진단 도와주신 금산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사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를 맞이하기 전에 네. 오늘 랭킹쇼 우리나라면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라면. 5위는 네덜란드로 랭크가 됐고요. 네. 자, 4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지금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필리핀. 필리핀입니다. 네. 맞추신 여기 분들 계시죠? 약 3,400만 달러? 네덜란드와 거의 똑같네요. 어. 오히려 속도는 지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잘 나갔었었고 약간 이제 저기 약간 자리 잡은 곳. 네. 약간 그런 네덜란드가 느낌이니까. 속도가 대단히 빨리 올라온 곳이네요. 필리핀은 그 전년 대비해서 6.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필리핀과 네덜란드가 참 많이 우리나라 면을 팔아주고 있다. 좋습니다. 야, 그런데 많이 역시 드시네요. 1, 2, 3위가 예상대로네요. 우리나라와 수출로 많이 참 엮여있는 대표적인 세 나라죠. 일본, 미국, 중국 세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딜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4위까지 공개해드렸으니까 3위에 랭크된 나라는 어떤 나라일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랭킹에 또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네. 저희가 또 진단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오이네님처럼 일본이요, 3위 막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SH 존님 3위 미국 아니면 일본이다. 네. 1위 3위가 미국인가? 멍멍님은 또 1위를 맞춰주고. 약간 1위는 거의 네. 다 중국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예. 바닥꿈님 3위 미국 외쳐주고 계시고. 땅 크기. 갑작스럽게 그 답변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보시면서 같이 호흡해 주시니까 기분 경쟁이 좋네요. 좀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봐야 될 텐데 일단은 두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수입니다. 네. 자, 비비님 일단은 오늘 장의 특징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움직였었죠. 결국 대부 시스터즈가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장 큰 내용이 이제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쿠키런 킹덤인데요.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거죠. 3월 20일 날 이제 외자 판호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흔히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리니지라든지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깊게 좀 제한된 사용자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모바일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자 좀 폭이 크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오리온 이야기할 때 중국인들이 초코파이를 먹어보는데 어떻게 될까라든지 아모레를 이야기할 때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쿠키런 킹덤을 중국인들이 폭넓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대부 시스터즈의 상승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한 2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NFT를 기반으로 한 P2E 게임, 플레이 투 원 게임이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요. 이 게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흥행했다는 이 게임의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NFT 기준 NFT 게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전망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매출에 이제 증대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건이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외자 판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에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에 맞는 이제 유저 측이 생기게 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까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기업과 발급받지 못한 기업들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넥슨 게임즈라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외자 판호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NC소프트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주가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게임주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중요하겠지만 외자 판호 발급 여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오랫동안 좀 잠자고 있었던 종목이 그치로. 오늘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자 특징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게요. 자, 이호서 PB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윤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어요. 이 데브 시스터즈 못지않게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도 좀 보는 종목인데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3,150원이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저점 수준이에요. 많이 내려갔네요. 와, 정말 많이 내려가 있고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26,200원입니다.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네. 어디까지 내려갈까 걱정 많이 되는데 이 종목 수익은 내고 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런. 네. 자, 이호석 PB님,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이거 과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조정을 좀 크게 겪었거든요. 크게 겪은 이후에 재상승하기 위해서 횡보하는 국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만큼 올라올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6,200원이기 때문에 상승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어느 시점에 될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 이제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메가박스죠. 영화 운영하는 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쪽은 이제 OTT라든지 이런 영상 플랫폼에다가 영상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에 조금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 가졌던 것들을 내용을 살펴보면 한 3분기쯤에는 수리남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고요. 4분기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좀 관심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컨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이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결국에 괜찮은 컨텐츠가 나와서 그 컨텐츠가 흥행을 할 경우에 이제 성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그 성공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딱히 내용이 없다는 것이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 한 14편 정도가 출시 올해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거든요. 올해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 재작년이었나요? DP가 있었는데요. DP2도 나오고 지금 우리 학교는 2, 지우학이라고 하죠. 지우학2도 현재 나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영화는 대회비 같은 이런 영화들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가 성공했을 경우에만 컨텐츠리 중앙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좀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히 기다려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고 한번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121선이 한 26,000원 중반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매수가 근처죠. 우선 이제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 좀 들고 기다리시고 26,000원까지를 좀 가져가 보시고요. 당연히 주가가 26,000원까지 상승을 하려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본전 가격 부분 왔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 코너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유가에서는 충분히 이게 탈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마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이거 많이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살펴보세요. 네, 이호석 PB와 함께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랭킹 중에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하는 면 베스트 3국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 미국, 중국. 그렇죠. 이 3위는
제 야, 이거 생각에는 우열 가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이즈로 봐서는 제가 네. 봐서는 아까도 그렇지만 저는 일본일 것 같다라는 생각. 미국과 중국이 분명히 1, 2위가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에 이거 땅 사이즈 얘기하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3위에 오른 국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초님하고 네. 봉봉님께서 계속 3위 일본, 저랑 같이 가시는데. 저랑 같이 가요. 예. 야, 3위 일본 한번 일단 조금 이따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최은진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거 진짜 오늘 이런 종목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내려갔다가 네. 어제부터 고개를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충분히 원하는 만큼 들지는 않고 네. 갈 길은 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은진님께서는 이 종목을 11만 1,000원에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쌀 때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0%를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백신, 코로나 백신에 그렇죠. 관련돼서 임상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부터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솔직히 백신 지금 나오면 네. 그게 얼마나 좀 모멘텀이 될까 좀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예전에 나왔으면 상한가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즘 약간 조금 그런 그 수요가 좀 떨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TV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뭐 좋은 내용, 안 좋은 내용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샷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주가가 조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뭐 되게 명확하죠. 이런 새로운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안정성이 입증됐고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조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거의 이제 끝물이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 같으면 이 내용이 상한가를 갈 내용인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종목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코로나19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뭐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주가 올라왔던 부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것도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떨어졌었고요. 또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은 독감 환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독감 백신 생산 재개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앞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의 그 기대치는 조금 낮추시고 독감이라든지 뭐 폐렴 구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양한 백신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보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시총도 큰 기업이고 해서 좀 부담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종목을 꾸준히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아까 매수하셨던 가격이 11만 1,000원 정도였거든요. 그 가격 정도라고 하면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작년 11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는 도달을 하는 가격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가격쯤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좋은 다른 종목들 한번 교체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당분간의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매기가 쏠리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두시고 가능하시면은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거 기준으로 조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해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슈 같은 것도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전망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잘 대응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쇼, 우리나라면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자, 4위까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3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공개해 주시죠. 과연
네. 아, 3위 1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져요. 네. 약 6,800만 달러. 그런데 전년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앞서 제가 예측했던 게 어느 정도 적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7.3% 줄어들면서 약간 수출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1위와 2위. 야, 이거 심상치 않아요. 여기서도 중국과 미국이 남아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인가요? 그런가요? 야, 이 면에서도 이렇게 붙고 있나? 그렇습니다. 네, 1, 2와 2위를 여러분이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랭킹이고요. 자, 종목 진단 바로 갑니다. 네. 자, 다음 알아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지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네. 자, 맥스트인데요. 자, 오늘 이호섭 PB와 함께하는 종목들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죠. 아, 이게 진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종목 진단 참 고난도네요. 자, 맥스트 일단 11,900원에 5%인데 저 거의 그 가격이에요. 12,050원. 그런데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상당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와 있거든요. 어제부터 그래도 메타버스 분위기가 조금 잡히긴 하는데 가지 좀. 예. 시원하게 가주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피비님, 맥스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증강 현실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VR, AR 기기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결국 최근 한 1년간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성장주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빠졌다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FWC에서 메타버스 개발 서비스 개발 플랫폼 공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AR 기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이제 AR 기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올해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AR 기기 공개에 대한 이제 의지는 다 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맥스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거의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 있으니까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생각해 보자면 짧게는 121선 기준으로 한 13,0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보면 한 61선 정도로 한 14,000원 정도에서 이제 가격대가 좀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보유를 하시다가 121선, 61선 맞춰서 종목 정리하시는 거 한번 권해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AR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시세가 나는데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나올 때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맥스트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네. 자, 그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이지선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맥스트에 대한 종목 진단 내용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진단을 도와주시는 이 진단 전문가들이 다 이제 빵빵합니다. 랭킹쇼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직구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변하고 막 날아오는데 이걸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풀어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우리 PB님도 점점 실력이 더욱더 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고난도 뭐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닥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한번 체크를 아까 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바닥꿈님 저희 랭킹을 적극적으로 맞춰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바로 이렇게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네, 보상. 그렇죠. 예, 나인테크 갑니다. 나인테크. 오늘 1% 밀리고 있는데, 6,168원이에요. 아이고, 이번에는 매수가가 많이 높네요. 이분은 월봉으로 봐도 네. 진짜 작년에 높을 때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치솟는 저 봉우리 보이십니까? 예, 저때 매수하셨고 오늘도 장 초반 대비해서 바로 힘이 빠지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168원에 사셨고 18%의 비중입니다. 자, 피비님, 오늘은 계속해서 어려운 거 계속 날립니다. 나인테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2차 전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항상 받는 쪽은 소재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재 쪽, 그리고 조금 더 시가총액이 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배터리 셀 업체 쪽으로 많이 포인트가 맞춰졌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결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4조 원 투자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증설에 대한 증설이잖아요. 신규로 생산을 하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장비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장비주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차이가 있으면요. 양극재나 음극재 같이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판매가 되면 바로바로 좀 반영이 되는 형태라고 하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에 두드러지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나인테크가 이제 아마 매수하신 시점이 2021년 초일 것 같네요. 아마 그 정도 가격까지 그 시점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그 시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같은 모멘텀이라고 하면 2차 전지로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매수가 대비했을 때 거의 한 절반 정도 내려온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보다 곱하기 2배, 그러니까 100% 상승할 경우에 그 해당하는 목표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라는 것이 메가 트렌드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점 생각해보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단가 낮추시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나인테크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당장 지금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가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나인테크 그래도 이제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그런 길. 방금 전에 좀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잘 헤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좀 인사드릴게요.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까지 보내드렸고 네. 오늘의 랭킹쇼 1위와 2위까지 마지막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위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보여주십시오. 역시 중국입니다. 와, 중국은 일단 지금 절대적인 사이즈도 1.9억 달러로 확연히 많은데 많네요. 와, 전년 대비 20%가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또 약간 중국이 약간 자기 내수 살린답시고 여러 가지 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좀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중국이 1위, 2위가 미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랭킹쇼 우리나라별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정답. 탑5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5개 국가 네. 좀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라면 좋아하는군요. 네, 자 그럼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있거든요. 그렇죠. 자, 4시부터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라. 이런 내용으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유튜브 라이브 꼭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줄 수 있는 정보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9시 알고 계시죠? 화제 프로그램. 둘이 또 나옵니다. 네. 미스터 진단 요즘에 인기 상한까지 찍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지금 진단 도와드릴 분들 네. 다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밤 9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세요. 네, 오늘 네, 밤 또 9시 미스터 진단에서 함께 하시죠. 네. 자, 그럼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